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SEC가 이 항소를 제기를 했죠. 그 여파로 마이너스 20%나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저점의 추세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전 전저점을 깨지 않은 채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건 자, 그만큼 이 저점을 다지면서 고래 세력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SEC가 이제 항소를 진행하는 가운데 리플의 현물 ETF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비트와이즈 그리고 이번에 이틀 전에도 카나리아 캐피탈에서 이 리플의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인데 최근 그레이스케일 운용사에서도 리플의 트러스트 펀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트러스트 상품은 결국 ETF 승인의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기 전부터 GBTC 바로 이 비트코인의 트러스트 펀드 상품을 이미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된 부분이고 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자, 이더리움의 트러스트 상품이 이미 출시가 되면서 운용이 됐었고 이것이 결국 이더리움의 현물 ETF로 전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리플의 트러스트 출시는 ETF 승인의 전 단계로 현재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SEC가 이번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 리플의 이 법적인 불확실성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미 이 리플은 작년도 약식 판결에서 비증권화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에 솔라나 코인도 ETF 출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SEC가 솔라나 코인에 대한 이 증권 분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승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 코인의 이 승인 가능성 좀 낮아진 상태이고 이제 그 후광 효과로 반사 이익으로 리플 코인이 더욱더 부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리플은 이미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의 이 ETF 신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비트노미얼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리플의 선물 상품까지 출시를 했죠. 자, 이것은 결국 미국에서 리플의 현물 ETF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특정 알트코인이 ETF에 관심을 갖기 위해선 규제된 선물 계약이 필수이죠. SEC 역시도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선물 계약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물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자, SEC 측에서도 리플의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현재는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운용사들에서 앞다퉈서 리플의 현물 ETF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이미 출시를 한 21 쉐어즈의 CEO 역시도 리플의 현물 ETF는 우리 회사의 비전 중 하나다. 투자 수단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낙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운용사들에서 앞다퉈서 ETF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이죠. 자, 경단위의 자금을 운영하는 이 블랙록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리플의 현물 ETF 출시는 그 확률이 100%로 올라가게 됩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약 577건의 승인 요청을 했는데 한 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576건을 모두 다 승인을 받아낸 전적이 있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참여를 한다라면 리플의 현물 ETF 출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도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리플 코인에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아직 소송 리스크가 해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지 매수 타점, 또 빠져나와야 되는지 매도 타점, 좀 비중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고 또 호재 또한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코인입니다. 어떤 코인보다도 호재가 굉장히 많은 코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하방 압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리스크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자, 리플이 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멋진 상승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인데 이제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최근 SC가 항소 제기를 했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이 항소 서류에는 항소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17일과 18일경이 이제 마감 기한이 될 것인데 자, 이 안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SSC가 이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자,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판사를 뒤집을 만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청했었다가 법원 측에서는 1억 2,500만 달러로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확 낮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SEC 측에서는 이 항소 카드를 꺼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액션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SEC 같은 경우는 이 항소를 하더라도 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1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 리플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또 항소 법원에서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이기 때문이죠. 네, 그럼에도 SEC가 항소 카드를 꺼낸 것은 실제 항소를 뭐 계속 감행하기보다라는 리플을 압박하는 용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항소가 이어지게 되면 이 SC보다도 리플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소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소요가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리플은 수많은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C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합의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리플은 이 SC가 원하는 수준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합의금을 주고서 원만히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남는 장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는 무조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리플도 충분히 조건을 달 수가 있죠. 바로 ETF 출시와 그리고 EDX 마켓 상장 그리고 IPO 등 그동안 이 리플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던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것이 하나둘씩 풀려가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자, 10월 10일 오후 2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가 됩니다. 이때 비공개 회의가 현재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 회의가 리플과 SC의 만남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밝혀진 바는 없으나 자, 충분히 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죠. 자, 왜냐하면 이 트위터가 하나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SC가 이 소송 항소에 대한 잠재적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예정했다라고 이제 지난 10월 6일자로 올라온 트위터인데 이 내용이 바로 내일 새벽에 있을 비공개 회의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자, 이 트윗에도 뭐 리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리플과 SEC가 이번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를 위한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리플은 완전히 법적인 리스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년 동안 이어져오던 소송 자체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리플의 펀더멘탈과 호재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멋진 본격적인 급등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이고 자, 먼저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뭐 EDX 마켓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ETF 출시 그리고 IPO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풀려나가면서
연쇄적인 방향성 급등 랠리가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급등 랠리의 현재 초입 구간 아직 동전 가격입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안전하게 비중 관리하면서 자, 어디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또 빠져나와야 되는지 매수가, 매도가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무료 소통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 소식은 내일 새벽 4시경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비공개 회의다 보니까 뭐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